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늘 구독하고 즐겨보는 채널 중에 하나인 이곳에 제 이야기를 써볼까 해요. 전 해외 유학 시절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어려서 입양이 된 남편이었기 때문에 저와 정서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착한 사람임은 분명했기에 결혼을 했어요. 입양된 남편이었지만 양부모님들이 다 한국 분들이었고, 정말 따뜻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결핍된 것이 없어 보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 있는 모습에 남편이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정말 행복했고, 외국으로 유학을 온 것이지만, 그래도 남편을 만나 이민을 결심해도 될 만큼 남편은 좋은 사람임이 정말 분명했어요. 나도 가끔은 친부모님이 궁금하긴 해. 아무리 지금 부모님들이 잘해주시지만, 그래도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겠다. 왜 안 그러겠어. 기억은 나? 그래도 너무 어렸을 땐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단서가 있으면 찾을 수 있잖아. 그러게, 요즘엔 못 찾는 게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부모님이 아시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차마 찾는다고 말을 못 하겠어. 어머님, 아버님, 절대 그러실 분들 아니야. 오히려 도와주실걸? 자기가 무슨 마음인 줄 아는데 한번 말씀드려 보자. 저와 결혼 후 제 부모님을 여러 차례 뵙고 친부모님을 찾고 싶다고 하는 남편이었고, 그런 모습이 안쓰러운 전 남편의 친부모님을 찾아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은 곧 남편의 양부모님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 언젠가 네가 물어볼 줄 알았다. 그래도 나름 내색도 안 하고 그래서 엄마도 언젠가 얘기해줘야지 했는데, 여기 널 데려온 보육원이야. 여기에 전화도 해보고 하면 혹시 몰라? 너네 친부모님 찾을 수 있을지. 엄마가 도와줄게. 감사해요. 엄마 아빠한테 그동안 너무 죄송해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하긴, 당연히 친부모님 그리운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말거라. 그래도 우리는 너한테 여전히 부모나 마찬가지니까 자꾸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하면 화낼 거야. 우리는 널 다 이해해. 그러니 괜찮아. 다행히 남편의 친부모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양부모님들이었고, 그렇게 남편을 데려왔던 보육원에 연락을 하여 어렵사리 친부모님의 행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친부모님은 한국에서 그래도 잘 나가는 사업을 하고 계셨고, 저희의 연락이 닿자 매우 기뻐하시며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걸음에 남편과 저를 만나러 미국으로 건너오시게 되었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업을 하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오시는 길이 부담되실 수 있으니 모든 경비까지 저희가 부담하게 되었어요. 아이고, 진서가, 네가 이렇게 컸구나.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널 보냈겠니?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너무 다행이야. 내가 널 그렇게 보내고 얼마나 상실감이 컸는 줄 아니? 네 아빠랑 널 찾으려고 일만 미친 듯이 했어. 그리고 자리 잡아 보육원에서 널 찾고 싶다고 다시 갔을 땐 이미 해외로 입양 가고 난 뒤라 우리 쪽에선 찾을 수 없다는 말뿐이었지. 네가 이렇게 우릴 찾아줘서 고맙다. 널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거든. 내 아들 이렇게 장성하더니 정말 눈물이 난다. 절 낳아주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정말 궁금했는데 이렇게 뵙게 되네요. 정말 감격스러워요. 살아생전 친부모님들 만나볼 수나 있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찾게 되다니. 건강하게 지내주셔서 감사해요. 네가 안 찾았으면 우리가 신문 광고라도 하려고 했어.
어떻게 노렸니? 엄마, 정말 널 찾으려고 악착같이 일한 거다. 공항에서 만나자마자 남편을 끌어안고 저렇게 외치는 친부모님들이었고 그 모습을 보니 저까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식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또 친부모님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물보다 진한 게 핏줄이라던데 라는 마음이 들면서 기뻐했답니다. 남편의 친부모님들은 정말 잘 나가는 사업을 하고 계시듯이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계셨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잘 살고 계시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남편도 한편으로 어머님 아버님의 행색을 보고 잘 살고 계시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저 역시 제 앞가림 하느라 이제야 찾게 되었네요. 저처럼 해외 입양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못 살기 어렵기도 하고, 엄마 아빠 마음 충분히 이해 갑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래도 양부모님들이 절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고, 덕분에 엄마 아빠도 만나게 될 수 있던 거예요. 저희 부모님들이 기다리시니까 얼른 집으로 가요. 그래, 그러자. 얼른 인사를 드려야지. 아이고, 우리 며느리구나. 참, 널 볼 면목도 없어. 정말 고맙다. 우리 아들이랑 이렇게 살아줘서 내가 못 돌봐준 이 죄스러운 마음 나중에 천천히 갚으며 살 거야. 기대하련 우리 며느리, 알겠지? 아니에요.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좋아서 결혼한 건데요, 뭐. 입양하든 아니든 전 신경 안 써요. 이렇게 그래도 진석 씨 친어머니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진석 씨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제가 옆에서 보는데 눈물이 다 나더라니깐요. 근데 내 아들을 내가 키운 건 아니지만 우리 아들이 보는 눈은 있네. 이렇게 패션 감각도 뛰어나고 얼굴도 예쁜 아내를 얻은 거 보니까 내 아들 맞다 싶어. 내가 이런 걸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 이 가방 디올 한정판 아니니? 아, 알아보시네요. 진석 씨가 결혼기념일에 선물로 사준 거예요. 어머님이 이렇게 알아봐 주시니까 부끄럽네요. 그래? 아휴, 우리 아들 다정하기도 하지. 또 눈물이 나네. 저 착하고 다정한 아들을 어떻게든 내가 키웠어야 하는데. 살기 어렵다고 그런 선택을 했으니 면목도 없어 정말. 그래도 부모라고 이렇게 찾아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너한테도 고마워. 친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 같았고 남편을 보자마자 우시고 그렇게 저에게도 고맙다고 연신 말씀하셨죠. 그리하여 양부모님 집으로 다다랐을 때 양부모님들 뵈며 또 눈물을 흘리는 친부모님들이었고 저 역시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으며 대화가 무르익을 그때 친어머님은 갑자기 당황스러운 얘기를 꺼내셨어요. 아유, 우리 아들이 이런 태골 같은 집에서 컸다고 생각하니 정말 좋네요. 제가 뭐라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그래서 말인데 저희가 한국에서 아주 큰 요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뭐 요트도 렌트해주고 판매도 하고 그런 건데 나름 살만하답니다. 특별히 진석이를 키워주신 분들이기도 하니까 투자할 기회를 드릴게요. 저희한테 투자를 못해서 안달이에요. 아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부담되시게. 아닙니다.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어차피 투자자는 많긴 해서 이 사람이 좀 아무한테나 투자해달라고 하는 게 아까워서 그러는 것 같은데 못 들은 걸로 하셔도 돼요. 이 사람은 부담되시게 왜 그런 말을 했어? 아유, 아까우니까 그렇죠. 솔직히 뭐 자잘한 돈도 아니고
큰돈 버시는 건데 이왕이면 진석이 키워주신 분들이 가져가면 좋잖아요. 저희도 뭐 잘 돼서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냥 지금 이렇게 소소하게 먹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뭐 진석이 어머님처럼 저희가 큰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제안 주셨는데 저희는 괜찮으니 신경 써주신 것만으로도 저흰 감사해요. 두 분이 이렇게 투자에 대한 얘기를 꺼내시자 남편은 조금 불편해하였고 저 역시도 오히려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을 키워준 양 부모님들께서 너그러운 분들이시라 웃어 넘겼지만 남편은 조금 곤란하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미국에 오셔서 관광도 하시고 마지막 가시는 날 저희에게도 투자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전 그래도 남편의 친부모님들이기 때문에 불편하였지만 티내지 않고 최대한 웃으며 대하려고 했었어요. 진석이가 판단을 못하면 너라도 잘해야지. 그래도 진석이 내 조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남들 배불려 주기 싫어서 진석이 양모한테도 그렇고 너네한테도 제안하는 건데 다들 이렇게나 사업 감각이 없어서야 원. 잘 살긴 글렀다 정말. 어머님, 그래도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게 투자하는 게 저희한텐 좀 부담이 돼요. 물론 어머님, 아버님이 하시는 일이라 절대 의심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 회사원인 저희들이 그런 콘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세요. 대출 해줄 거 아니야. 금방 갚을 건데 참. 우리 아들 배불려 주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다. 미국에 산다고 해서 마인드가 좀 열려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한 거랑 정말 다르잖아. 우리 내일 떠나는 날이니까 짐이나 잘 챙겨줘. 그렇게 상냥하시던 시어머니는 투자를 거절하는 저에게 갑자기 차갑게 돌변하셨고 이런 모습이 찝찝했지만 남편에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몇십 년 만에 만난 친부모님께 제가 이런 기분을 느꼈다고 하면 남편 또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괜히 찾았다고 생각할까봐 그런 말을 차마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친부모님들은 일주일을 머무르시고 한국에 가셨습니다. 하지만 친부모님이 가시고 나서 이상한 일이 발생했는데 이건 저와 양어머니만이 얘기를 나누다가 나온 얘기이기도 했죠. 아니, 내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진석이 친엄마 오셨다가 가셨잖니. 그날 글쎄 집에서 쓰던 에르메스 접시들이 없어진 거야. 근데 접시를 가져갈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 아휴, 내가 무슨 말을. 아니다. 못 들은 걸로 해. 미안하다. 어머, 어머님 말이 나와서 말인데 사실 저도 가방이 하나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 가방이 하필 친어머님이 예쁘다고 하셨던 가방이어서 좀 찝찝했는데 접시가 없어졌다니 놀랄 노짜네요. 설마 어머님이 가져가신 걸까요? 하고 오신 행색을 보아하니 명품 치장이 엄청나셔서 이런 걸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긴 했어요. 근데 이런 걸 훔쳐가다니 참.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자꾸 생각이 드네. 아니다. 됐어. 못 들은 걸로 해. 우연의 일치겠지. 혹시라도 진석이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 그래도 본인 친어머니인데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 내가 널 붙잡고 엄한 소리 했다. 얘기 안 하죠. 아마 진석 씨 같으면 절대 아닐 거라고 할 텐데요, 뭐. 그리고 정확한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너랑 나랑만 알고 있자. 아유, 설마 진석이 친어머니인데 그랬겠어?
아닐 거야. 아니겠지. 저 역시 의심은 들었지만 신경 쓰지 말자는 양어머니의 말에 그러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설사 가져갔다고 한들 남편의 친어머니에게 그 정도도 못해드릴까 싶은 마음도 있었고, 반면에 아니다. 절대 가져갈 리 없다는 생각도 들게 되었어요. 그렇게 잊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느 날은 친어머니께서 영상통화가 오더니 또다시 사업투자 제안을 하며 말씀을 하셨어요. 매번 사업투자 얘기를 하니 솔직히 좀 화도 나면서 이러려고 남편을 그렇게 반가워했나 싶은 것이 의심이 들었거든요. 너희 진짜 투자 안 할 거니? 이게 어떤 기회인데? 내가 진짜 남들 배불려 주기 싫어서 그런 거라니까? 얘 진서가, 너 이 엄마가 얼마나 사업 감각이 철저한지 몰라서 그래? 내가 그때 우리 사업장이랑 회사도 알려줬잖아. 좀 믿어봐라. 아, 이 사람이 반대도 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그런 큰 돈이 없어서 그래요. 엄마 사업하시는 거야 잘 알지만 죄송해요. 네 와이프가 반대하는 거야? 아니, 네 아들이 나한테 투자하고 싶다는데 정말 왜 이러는 거니? 네 와이프 당장 바꿔. 어머니, 저희는 그냥 욕심 없이 이렇게 버는 거에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어머님 회사가 큰 건 알겠지만 그래도 저희한테는 기회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안은 감사하지만 저희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되니 더 이상 권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너 내가 아주 좋게 봤는데 대바라졌구나? 우리 진석이가 너 같은 애랑 결혼을 했다고 하니 진짜 어이가 없다. 아마 한국에서 내 손에 살았다면 절대 너 같은 애랑 결혼시키지 않았겠지. 아주 치아들 아니라고 이런 애랑 결혼을 시켰어. 네? 지금 어머님 말씀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저 같은 애라니. 저 역시 지금 당황스러워서 말이 안 나오네요. 너무하세요. 아, 당신도 그만해. 엄마, 죄송해요. 제가 이 사람 따끔하게 주의 줄 테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일단 끊을게요. 이런 게 시집살이랄까요? 생전 양어머니한테 당하지도 않았던 랜선 시집살이를 당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한마디로 인해 시어머니는 저를 닥달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의심이 점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상담할 사람이 없어 남편을 길러주신 양어머님께 얘기를 하게 되었고, 제 얘기를 모두 들은 양어머님도 그때부터 친어머니를 이상하게 여기셨어요. 얘 진서가 이건 아니다. 아무리 널 낳아주신 분들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대뜸 투자를 해달라고 하는 건 좀 그래. 엄마, 왜 그래요? 설마 저희 친엄마가 지금 저한테 사기라도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막말로 그럴 린 없죠. 절 못 찾아서 안달이었던 분인데 아들한테 사기를 칠 리가 없잖아요. 다 이게 절 위해 배불려 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건데 너무하세요. 자기가 지금 어머님 일이라 너무 객관성을 잃은 것 같은데 솔직히 좀 이상하긴 해. 자기한테 얘긴 안 했지만 어머님 왔다 가신 대로 접시 세트도 없어지고 내 가방도 없어진 거 알아? 당신한테 얘기하지 않으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와, 진짜 이제 하다하다 우리 엄마를 도둑으로 모네? 정말 너무하시네요. 엄마한테도 실망이고 당신한테도 실망이야. 내가 우리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 줄 알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우리 엄마한테 도둑 누명을 씌울 수가 있어? 진짜 대박이다. 아니, 누명이 아니라 한 번쯤 의심해 볼만 하다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얼굴 한 번 그때 본 게 다인데 당신은 왜 그래? 길러준 어머님도 이렇게 계시고
나도 당신 와이프인데 우리는 뭐 남이라는 거야? 나야말로 당신한테 정말 실망했어. 그래도 내 근본, 내 뿌리는 아니잖아. 아무리 엄마가 날 키워줬다고 하더라도 나랑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진서가, 너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니? 난 널 한 번도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어쩜 그리 말해? 죄송해요. 말이 헛나왔는데. 하여튼 저희 친엄마 그렇게 몰지 말아주세요. 제 욕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과 싸우게 되었고, 양어머니는 중간에서 난처하다는 듯이 저희를 말렸지만, 본인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정말 실망을 한 것 같았어요. 그 마음이 헤아려지니 참 어머님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친어머니 편을 들기 바빴고, 그 모습에 정말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어머니에게서 다시 한번 사업투자 계획과 함께 저와 남편이 한국에 한 번쯤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넌지시 비추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의 친어머니만 아니면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고, 한국에 가고 싶지도 않았답니다. 애들 방학 겸 이번 여름에 한국 좀 나갈까봐. 엄마 아빠가 많이 보고 싶어 하시네. 그때 보니까 더 보고 싶으신가 봐. 당신이랑 엄마가 자꾸 말리니까 그 요트 회사도 보여주고 싶어 하셔. 그러니까 당신 이번 휴가 때 스케줄 좀 빼놔. 그래야지. 한 번쯤 방문해야지 싶긴 했어. 근데 날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나도 나가도 된다셔? 뭐 당신만 나가도 될 것 같아서 그래. 솔직히 그때 상처도 좀 받았고, 그리고 회사 투자는 더 고려해보고 신중해야 해.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원래 가족끼리도 이런 건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 지금 내 말이 섭섭하게 들릴지라도 나중엔 고마워할 수도 있어. 됐어. 그 얘긴. 엄마네 회사 보거나 얘기해. 나한테 미안한 게 많아서 다 해주고 싶으시다는데 진짜 왜 그러냐. 그리고 나 혼자 나가면 당연히 엄마도 기분 나빠하시지. 그때 엄마도 욱해서 한 말인 것 같던데 설마 너한테 그러시겠냐? 사람이 어쩜 그리 옹졸해? 어른이 하는 말 그냥 한 번씩 흘려드리면 되지. 그걸 꼭 굳이 따지고 중간에서 나만 곤란하다 정말. 남편은 계속해서 한 번 본 친엄마의 편을 들며 얘기를 하였고, 더 이상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자 저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름휴가 스케줄을 빼서 드디어 한국에 나가게 되었는데, 해외 입양된 남편의 친부모 찾아 입국하자 공항에선 저희가 온다는 소식에 재료가 심호가 반기고 있더라고요. 딱 봐도 본인의 회사를 소개할 생각에 신이 엄청나 보였는데, 그때 일로 저는 어머님 뵙기가 조금 껄끄러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냐는 듯이 어머님은 반가워했어요. 어서 와. 내 아들 며느리 보고 싶었어. 일단 시차 적응도 슬슬 해야 하고 힘드니까 우리 집에 먼저 가자. 엄마, 보고 싶었어요. 안 본 사이에 더 예뻐지셨는데요? 이 사람이랑 저랑 배고프니까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당연하지. 아줌마한테 맛있는 거 많이 해놓으라고 했다. 우리 아들 이렇게 한국에서 보니까 더 감회가 새로운데? 그리고 엄마가 말한 그 투자 좀 생각해 봤니? 아유, 내 정신 좀 봐. 천천히 하자 해놓고서. 그렇지? 집에 가서 천천히 얘기하자. 내가 너무 급했어. 아니에요. 엄마는 사업하시는 분이니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을 하고 싶으신 거니까 이해해요.
우리 가면서 얘기해요. 역시 내 아들이라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았어도 넌 사업가 체질이 분명해. 애가 아주 시원시원하니 내 스타일이야. 몇십 년을 안 보고 살았는데도 죽이 척척 맞는 것을 보니 어이가 없었고, 그래 투자 설명서나 한번 들어보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을 따라 도착한 곳은 300평이나 되는 으리으리한 시댁이었고, 시댁 거실에 발을 디딘 순간 갑작스러운 불청객이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재력가 시모의 충격 비밀에 저와 남편은 기함하는 줄 알았습니다. 경찰입니다. 여기가 이민자 씨 댁 맞나요? 혹시 이민자 씨 되시죠? 당신을 김현미 씨 사칭해 투자 사기죄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어요. 일단 자세한 건 서희 가서 말씀 나누시죠. 조용히 오시는 게 나을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김현미 씨라면 저희 시어머니신데 이민자 씨라뇨?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무슨 사기를 쳤다고... 자세한 건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분은 김현미 씨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이민자 씨는 저희와 같이 가시죠. 아니, 진서가 이게 다 오해거든? 일단 엄마가 경찰서 가서 얘기 좀 잘 나누고 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거라. 알겠지? 기다리긴 뭘 기다려요. 이민자 씨는 누구고? 여보, 그렇게 사태 파악이 안 돼? 당신 사기당한 거라고. 난 딱 봐도 알겠구만. 그렇게 오랜만에 시어머니와 상봉을 한 날, 시어머니는 경찰에 잡혀가게 되었고, 그 내막은 놀라웠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의 친어머니는 따로 있었어요. 워낙 먹고 살기 힘들어 농사일만 하면서 살아온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친절을 베풀고 본인을 정말 믿게 한 다음에 진짜 어머님의 명의를 도용하여 여러 사람에게 사기를 친 거였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른 채 본인 명의를 도용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자신에게 잘해주는 저 사기꾼에게 본인의 과거 얘기도 꺼내고 아들도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였고, 저희 얘기를 모두 들은 가짜 시어머니는 그렇게 남편 친어머니인 척 행세를 했던 거였습니다. 외국에서 엄마를 찾고 있다는 보육원의 전화도 진짜 시어머니가 아닌 그날 놀러온 가짜 시어머니가 받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엄마인 척 저희에게까지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물건까지 훔쳐갔겠지. 이제 안 볼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투자를 받으려고 했지만 우리가 거절하니까 물건이나 훔쳐가자 했던 거지? 세상에. 어쩐지 몇십 년 만에 처음 만나서 돈 얘기를 꺼낸다는 게 정말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뺏겨 먹으려고 했더니만 끝끝내 돈도 안 풀고 외국 살면 통이 좀 클 줄 알아서 기대했더니 어쨌든 너흰 뜯긴 거 없으니 된 거 아니야? 조금만 늦게 발견됐으면 한탕 사기칠 수 있었는데 아쉽네 정말. 어떻게 죄책감 따윈 없나요? 당신을 친어머니라고 생각해서 정말 내 온 마음을 다해 도와주고 싶었는데 당신은 날 기만했어. 그리고 내 진짜 친어머니 명의까지 도용하다니 최악의 범죄야. 절대 용서 안 할 거니 그리 알아요. 늙음하게 콩밥 먹으면서 본인 죄를 돌아보세요. 합의 따윈 없고 우리 기만하고 농락한 죄 달게 받아야 할 거예요 아마. 아셨나요? 내가 교도소 한두 번 들락거린 줄 아니? 그래 뭐 쉬고 싶었는데 잘 됐어.
나도 정신적으로 피곤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어쩜 그리 잘 속는지. 나 같으면 유전자 검사도 한번 해볼 법한데 그저 친엄마라고 하니까 해볼래 하고 너도 웃기더라. 뭐라고? 선처 절대 없을 줄 알아. 그리고 내 친어머니까지 기만한지 감당해야 될 거야. 어떻게 저런 뻔뻔한 태도를 보여주다니. 사기꾼은 이렇게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남편의 친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는데 정말 마음 아프게도 엄청 연로하시고 고생을 얼마나 하셨는지 손님의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모습이더라고요. 남편에게 엄청난 죄책감이 있는 것처럼 남편 눈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모습에 마음이 정말 아팠답니다. 금지옥여 외동아들 하나 낳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배운 것도 없이 홀로 키울 자신이 없어 보육원에 데려다 주었다고 했는데 그 힘든 시절이 이해가 가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너희 엄마라고 하겠니? 양부모님들이 정말 잘 키워주셨구나. 내 선택이 옳았어. 내 옆에 있었으면 배우지도 못하고 풀죽만 얻어먹었을 텐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으니 난 더 이상 여한이 없다.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보고 싶었고 그 살기 힘든 거 다 이해합니다. 그래도 어머니 덕분에 정말 좋은 부모님들 밑에서 차별 없이 바르게 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책감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고개 드세요, 어머니. 마음이 아프네요. 내가 어떻게 고개를 들겠어. 빚덩이를 그렇게 보내놓고 사는 게 아니었어. 후회해봤자 소용없었고 그 여자가 널 찾아준다고 하더라. 그러려면 내 신상 정보가 필요하다기에 얼른 주었지. 근데 이렇게 내 명의로 사기를 치고 다닐 줄이야. 그 여자는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어머니 절 이렇게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세상에 없었을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죄책감이 엄청나다는 듯이 한사코 아들 눈을 바라보지 않았지만 남편은 모든 걸 용서한다는 듯이 어머니를 꽉 껴안아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기꾼과 사기꾼 옆에서 아버지 행세를 한 남자도 같이 구속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의 물건을 절도한 죗값도 치러야 했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성은 정가 8범이더라고요. 이미 사기죄로 교도소에 5번 정도 갔다 온 이력이 있었고 나머진 절도죄였어요. 삶을 어쩜 그리 살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시어머니는 명의를 도용당했기 때문에 그 명의로 진 빚을 갚지 않아도 되었고 사기꾼은 기존 정가와 더불어 명의 도용 그리고 절도까지 추가되어 14년형을 받게 되었답니다. 이 소식을 모두 들은 남편의 양부모님은 당장 한국으로 달려 나오셨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무리 내가 아이를 안 낳아봤다지만 어떻게 아들을 보자마자 투자를 하라고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다 이 말이야. 그래도 정말 다행이다. 진석이가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잖니. 뒤늦게 밝혀졌지만. 엄마, 죄송해요. 제가 진짜 앞뒤 구분 못하고 엄마한테도 대들었었죠? 제가 왜 그랬는지 진짜 후회스럽네요. 저한테 실망 많이 하셨을 거 알아요. 단 한 번도 엄마를 양어머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땐 제가 왜 그랬는지 절 용서해 주세요. 아니야, 진석아. 그래도 이렇게 네가 잘못을 뉘우치고 너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고맙다.
그래도 엄마라고 용서를 구하다니. 네가 친어머니를 찾든 안 찾든 엄마한테 아들은 너 하나인 거 알지? 명심해. 감사해요. 저도 엄마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겠어요. 절 낳아준 친어머니가 기다리세요. 얼른 가요. 남편과 양어머니의 대화를 듣고서 뒤에서 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사기꾼 말을 듣고 아무것도 분간 못하는 남편이 괘씸할 때도 있었지만 모든 걸 뉘우치고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니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리고 양어머니와 진짜 친어머니가 만나는 날, 역시나 친어머니는 눈도 못 마주치며 연신 사과를 했지만 양어머니는 그런 친어머니를 끌어안아 주시며 모든 것을 포용해 주었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제가 진석이를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어요. 저한테 죄송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시절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든지 제가 다 아니까 그만 죄송해 하셔도 됩니다. 저 진석이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는 이제 아들을 나눠 가진 사이니 보통 사이가 아니겠죠? 앞으로 언니 동생 하면서 우리 잘 지내봐요. 제가 언니라고 할게요. 아유,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신엄마를 찾아도 싫어하면 어쩌나 했는데 바르게 자라도록 해준 것이 너무 고마워요. 우리 진석이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 앞으로 남은 삶 진석이를 위해서 살아볼게요. 그렇게 정말 눈물의 상봉이 끝이 났고 저희가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친어머니는 그동안 못 해봤던 여행도 가보시고 저희와 시간을 많이 보내셨답니다. 낳아주기만 하고 해준 게 없어서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 시어머니였지만 남편은 그 누구보다 친어머니를 찾았다는 게 정말 기뻐 보였어요. 그리고 몇십 년을 서로 다르게 살아왔는데 얼굴이 어쩜 그리 똑 닮았는지 진짜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딱이더라고요. 그렇게 여름 휴가가 끝이 나고 저희는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야 했고 공항에서 엄청 우시는 어머니였어요. 마음이 참 아팠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졌고 그 후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너희 만나고 일이 얼마나 잘 됐는지. 글쎄 나 건물 청소하게 생겼어. 지금보다 벌이도 훨씬 있고 얼른 돈 모아서 너희 보러 가야지. 애들도 보고 싶고 또 내 양동생도 보고 싶구나. 이번엔 내가 너희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게. 에이 어머니 몸만 오세요. 그리고 시간만 내시면 저희가 비행기나 이런 거는 다 끊어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절대 끊지 마라. 내가 해준 게 없어도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올겨울에 갈게. 비록 어린 나이에 친어머니와 헤어져서 외국으로 입양을 오게 된 남편이었지만 좋은 부모님들을 만나 이렇게 올바르게 자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중간에 아주 고약한 해프닝 때문에 양어머니와 저에게 상처를 준 남편이었지만 지금은 그 행동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더 잘하려고 하는 남편이에요. 비록 친어머니가 엄청난 재력가도 저에게 큰 도움을 주실 수도 없지만 그저 남편에겐 친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존재만으로도 삶의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 보는 제가 다 행복하답니다. 이렇게 엄마가 2명인 남편이 어쩔 땐 부러워요. 나를 전부로 생각해준다는 사람들이 2명이나 있으니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이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해외 입양된 모든 분들이 남편처럼 좋은 부모님을 만나길
간절히 기원하게 되었어요. 아이에게 부모란 정말 큰 거울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해프닝이 생각이 나 글을 써보았는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은 엄청 춥다고 하던데 옷 따뜻이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파혼을 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사실 주변에서 파혼 소식을 듣고서는 의아하기도 했는데요. 저와 결혼을 할 뻔한 시댁이 겉으로 보기엔 정말 좋은 곳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속 사정을 알고 있는 친한 사람들은 천만다행이라면서 다들 잘했다고 칭찬을 해준답니다. 그래도 엄마는 제가 파혼을 경험한 게 계속 마음에 걸리시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에게 힘을 좀 주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네요. 예비시댁은 오랫동안 사업체를 운영하던 집안이었어요. 예비신랑 또한 그곳에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전 지인 소개로 예비신랑과 처음 만나게 되었답니다. 거기서 예비신랑은 자기 집안을 정말 자랑스럽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수진 씨, 저는 사실 일찍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커요. 저희 집은 부모님 모두 서로에게 다정하시고 서로를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처음에 두 분이서 자식을 많이 낳겠다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태어나고 고생하는 걸 보시고서는 아버지가 한 명으로 만족하시겠다면서 말하셨대요. 엄마가 더 이상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으시다고 하셔서요. 정말 놀랍죠? 그때 당시는 그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30년 넘게 어머니에게 애틋하세요. 어머, 화목한 집안이신가 봐요. 저는 화목한 집안을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저희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고생하면서 저를 키우셨거든요. 아빠에 대한 기억이 저는 좀 있지만 동생은 거의 없어요. 그게 참 아쉬운데 참 부러워요. 저도 그래서 어릴 적에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엄마는 아빠랑 결혼 생활할 때 정말 행복했다고 하셨거든요. 와, 수진 씨랑 저 생각이 똑같네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들을 꿈꾸게 되는 것 같아요. 수진 씨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다는 건 주선자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니 어머님께서 정말 사랑으로 키우셨구나 생각이 들어요. 저에 대해서 어필을 하자면 저는 저희 부모님 닮아 성실하답니다. 사실 부모님 따라갈 성실함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롤모델이 저희 부모님이세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들이시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가족에 얽매여 있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그만큼 제 가정도 소홀히 하지 않을 거예요. 가족이 화목한 게 정말 좋은 거죠. 그런 것도 다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세창 씨가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니 저도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주변에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대단하다고 칭찬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서요. 정말 좋으신 분들인가 봐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예비신랑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따뜻함과 진실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연애에 대한 생각이 없었지만 늘 곱고 성실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하면서도 종종 예비시댁 얘기를 들었었는데 정말 좋으신 분들 같았어요. 주변에서도 다들 칭찬 일색이었죠. 저번에 우리 음식점에 갔을 때 말이야. 세창 씨 부모님 얘기하시던데 무슨 얘기야? 안 그래도 세창 씨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했어. 어떻게 세창 씨 동네에 오면 다들 부모님 칭찬을 이렇게 하셔? 나 정말 깜짝 놀랐어. 가는 곳마다 좋은 분들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세창 씨 진짜 뿌듯하겠다. 나는 당신 얘기만 듣고선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칭찬을 하니 진짜 놀라워. 아, 그렇지? 우리 부모님이 자주 봉사활동 나가셔서 그래. 한 달에 한 번은 주말마다 가족끼리 봉사활동 갔다 오거든. 저번에 거기 식당에서 음식 주문해서 봉사활동 가는 곳에 기부하고 왔어. 아마 그래서 그런 건가 봐. 수진 씨네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곳 있다고 했지? 와, 나는 정말 벌써부터 양가 부모님 같이 만날 생각하면 너무 설레는 거 있지? 그러게, 나도 깜짝 놀랐어. 엄마가 오래전부터 기부를 하시긴 했는데, 와, 세창씨 부모님 스케일이랑은 비교가 안 되지 않을까? 전에 엄마한테 세창씨 부모님 얘기 살짝 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 세창씨 부모님은 별 말씀은 안 하셔? 우리 부모님? 아, 우리 부모님은 연애할 때 그다지 관심은 없으신 것 같아. 아들이 뭐 실수하진 않을까, 이런 거나 신경 쓰시지. 여자친구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분들은 아니셔서 그냥 여자친구 있다고는 알고 계시지. 아마 이번에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가면 엄청 놀라실 거야. 지금까지 한 번도 여자친구도 소개해드린 적이 없었거든. 수진 씨가 처음이야. 저희는 양가 인사를 가기 전부터 기대에 차 있었어요. 양가 부모님 성향도 비슷했고, 봉사활동도 주기적으로 다니시는 것도 비슷했기 때문에 아마 잘 맞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양가 인사를 가려고 하는데 예비 신랑이 무언가 할 말이 있다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처음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거라 의아했었는데 내용을 듣고선 화가 났어요. 사실 나 수진 씨 어머님 직업을 아직 말 못했어. 엄마가 물어보시긴 했는데 막상 말을 하기가 어렵더라고.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사람들 편견이라는 게, 알지? 우리 부모님 봉사도 많이 다니시고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실 거라는 거. 그렇지만 이게 막상 가족이 된다고 생각하면 좀 그러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직 어머님 직업을 말씀드리지 못했어. 아, 그래? 뭐, 이해해. 나도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면 다들 갖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지. 그냥 내가 인사 갈 때 말할게. 세창 씨가 말하기 조금 어려우면 인사 갈 때 말씀드리면 되지 뭐. 엄마가 오랫동안 하셨던 일이시기도 하고 어차피 1, 2년 정도면 그만두실 생각이시니까 괜찮지 않을까? 아, 그래서 말인데. 어차피 어머님 1, 2년 정도만 하시고 그만둔다고 하셨잖아. 그러면 결혼 준비하고 여차저차 하면 그만두실 거고, 주변에서도 알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비밀로 하면 안 될까? 내가 이게 편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장모님이 환경미화원이라는 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른들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서 그래. 굳이 그래야 돼? 환경미화원이 숨겨야 하는 직업도 아니고 우리 엄마는 그걸로 지금까지 생활비 버시고 우리 키우신 건데 그걸 숨긴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어차피 상견례 하게 되면 아실 수도 있는 거고 당신이 그렇게 숨겼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내가 인사드리기 전에 당신이 슬쩍 말씀이라도 드려봐. 내가 말씀드려서 놀라시는 것보다 아들이 먼저 말을 해두는 게 좋지. 예비신랑은 알겠다면서 시무룩한 표정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우리보다 어른이고 그때 당시는 사회적 시선이라는 게 있으니 그러실 수 있겠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래도 설마 사돈의 직업 때문에 결혼까지 반대하실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예비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에는 시부모님이 정말 환대를 해 주셨어요. 고급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제 인상에 대해서 칭찬 일색이셨죠.
세창이가 연애를 해도 우리가 굳이 물어보진 않았었는데 이렇게 아리따운 아가씨였으면 몇 번 만나볼 걸 그랬어. 세창이가 너무 예뻐서 꽁꽁 숨겨뒀나 보다. 우리 세창이랑 결혼해준다고 해서 정말 고마워요. 안 그래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해서 놀랬는데 이렇게나 예쁘고 참한 아가씨였다니 말을 놓아도 되죠? 네, 그럼요, 어머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세창 씨가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정말 크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사랑받고 자란 게 보여서 저도 두 분 너무나 뵙고 싶었어요. 저번에 한 번 기회가 있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못 만나게 돼서 정말 아쉬웠어요. 그렇지? 그때 우리도 얼마나 아쉬웠는지. 예비 며느리 본다는 생각에 엄청 설레었거든. 그나저나 세창이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봐도 정확하게 말도 안 해줘서 말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정보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럼 양친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지? 우리는 알겠지만 오랫동안 사업 운영하고 있어. 세창이도 같이. 부모님께서는 알고 계시지? 아, 네, 알고 계세요. 저희는 아버지가 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엄마는 환경미화원이세요. 10살 차이 나는 동생이 있어요. 저희 엄마도 두 분처럼 오랫동안 봉사활동도 하시고 계세요. 저번에 엄마께 세창씨 회사 얘기를 꺼내니까 어딘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세창씨랑 밥 먹을 때도 가는 곳마다 두 분 칭찬이라서 저도 많이 놀랬어요. 아, 그러니? 세창아, 잠깐 나 좀 볼래? 아휴, 내가 갑자기 속이 좀 안 좋네. 일단은 오늘은 대충 이렇게 먹고 다음엔 봐요. 세창이 너는 나랑 얘기 좀 하자. 아가씨는 오늘 미안한데 먼저 가줘야 되겠어. 식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님 얘기를 꺼내자 갑자기 예비 시모는 속이 좋지 않다면서 황급히 식사 자리를 마무리했죠.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갑작스러운 일이라 영문을 모르고선 그렇게 나와야만 했어요. 그 뒤로 갑작스러운 결혼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죠. 시모는 저희의 결혼을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서야 예비 신랑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때 그런 얘기를 꺼내가지고 내가 잘 수습하려고 했는데 수습이 안 됐어. 엄마가 수진 씨 어머님 환경미화원인 거 아시고서는 엄청 반대하셔. 아버지가 돌아가시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직업은 용납 못한다고. 거기다가 어린 여동생의 맏딸이면 수진 씨가 그 집 기둥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냐면서 절대 결혼 안 된다고 하시고 계셔. 뭐? 홀어머니 맏딸이라서 걱정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환경미화원이라서 안 된다고 하셨다고? 그게 지금 말이 돼? 그건 너무하신 것 같아. 물론 걱정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결혼 반대하시는 거라면 나도 별로 내키진 않네. 우리 부모님을 저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인데 어떻게 결혼을 선택할 수 있겠어? 수진 씨,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 그냥 내가 알아서 잘 정리해 볼게. 그래도 엄마가 수진 씨한테 아직은 뭐라고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만약에 엄마가 혹시라도 연락이 가더라도 결혼하지 않겠다는 말만 하지 말아줘. 엄마가 수진 씨 더 자존심 건들면서 결혼하지 말라고 할 거야. 그래도 엄마한테 그러겠다고 하지 말아줘. 예비 신랑은 본인이 알아서 정리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시모는 저에게 연락이 왔죠. 역시나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아들은 못 이겨 저에게 헤어지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부모님에 대한 무시도 잊지 않으셨어요. 전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가고 싶지 않았고 예비신랑과 헤어지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더욱 가관이었던 건 예비신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기하지 않으니 헛소리를 하셨더라고요. 예비시모와 통화를 하고 난 후에 연락이 없던 예비신랑은 얼마 후에 연락이 와서는 뜬금없는 소리를 했어요. 정말 나랑 헤어질 거야? 수진 씨, 진짜 나랑 결혼 안 하고 헤어질 거냐고.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독하게 말했던 거야? 엄마가 너무 놀랬대. 솔직히 수진 씨 어머니 직업 때문에도 있지만 수진 씨가 그렇게 무례하게 욕하고 소리 지를 줄은 생각조차 못 하셨대. 그래도 어른인데 좀 유하게 넘어가지 그랬어. 엄마가 수진 씨랑 전화해보고서는 배경이 아니라 성격 때문에 헤어져야 할 것 같다면서 말하셨어. 정말 그랬어? 그건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내가 당신 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했다고? 누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해? 내가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어른한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를 건 뭐야? 물론 속으로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소리 지르고 싶었지. 근데 오히려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에 대해 막말하니까 더 침착해지더라. 내가 같이 소리 지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럼 엄마가 했던 말은 뭔데? 당신이 욕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말도 못하고 끊으셨다는데 엄마가 하도 내 앞에서 꼭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겠냐면서 우셔서 난 당신이 정말 그랬구나 생각을 했어. 근데 그게 아니라고? 도대체 날 뭘로 생각해서 그런 말을 믿지는 모르겠는데 욕한 적 없고 소리 한 번 지른 적 없어. 오히려 당신 어머니가 전화 받자마자 당신이랑 헤어지라고 그딴 집안이랑 사돈 맺을 생각 없다고 소리 지르셨지. 왜? 내가 말해도 못 믿겠어? 그러면 통화 녹음한 거 들려줄 테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봐. 내 말이 맞는지 당신 엄마 말이 맞는지. 예비시모는 예비신랑에게 이간질을 했더라고요. 예비신랑은 한 번도 그렇게 통곡한 적 없던 엄마가 갑자기 통곡을 하니 정말 제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전화를 했던 거였는데 통화 녹음을 듣고 나서는 난리가 났죠. 예비신랑은 저와 헤어지고 나서 며칠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누워만 있다가 기절하고 말았어요. 응급실에 있다는 소식에 저도 너무나 놀라서 바로 달려가게 되었죠. 못 본 사이 수척해진 예비신랑은 힘도 없이 눈만 떠 있다가 저를 발견하고서는 벌떡 일어나 제 손만 부여잡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수진 씨, 나 진짜 수진 씨랑 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죽을 것 같았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수진 씨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지금 당장 결혼해 달라고 안 할게. 제발 헤어지자고만 하지 말아줘. 내가 다 잘못했어. 수진 씨가 보내준 통화 녹음 다 들었어. 내 오해였고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물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았어. 갑자기 연락해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세창이 한 번만 용서를 해주면 안 되겠나? 내가 이제야 우리 마누라가 반대하는 이유를 들었어. 내가 대신 사과를 하지. 정말 미안하네. 나도 같이 오해를 하고 있었어. 정말 미안하고 할 말이 없어. 당신 얼른 와서 사과해.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고선, 에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둘이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부탁해.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주게나. 미안해. 뭐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줄 몰랐네.
나 때문에 마음 상했으면 미안하고, 내가 좀 막말했던 것도 미안해. 세창이가 수진이 너만 찾더라고. 에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둘이 좋다고 하면 좋은 거지. 옛일은 잊어버리고 우리 세창이 다시 만나 줄 거지? 예비 시부의 호통에 예비 시모는 어쩔 수 없단 표정으로 저에게 사과를 하셨죠. 사실 저 역시 예비 신랑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없어졌던 것도 아니었고, 우리 둘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다시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예비 신랑과 시부는 결혼만 한다면 평생 시댁은 안 와도 된다면서 말까지 하셨죠. 이 사실을 알고선 예비 시모가 저에게 계속해 사과를 하셨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전처럼 대놓고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는 걸 티내시지는 않았지만, 예비 시모는 은근히 저에 대한 마음을 내비치셨어요. 수진이 너 음식은 좀 할 줄 아니? 우리 세창이가 입맛이 좀 까다로워가지고 말이야. 음식 간이 안 맞으면 애가 밥을 잘 못 먹는데 음식 좀 해야 하는데. 아, 그리고 옷도 다 다려야 하는 거 알지? 우리 아들이 워낙 스타일리시 하잖니. 티셔츠 하나도 깔끔하게 다려 입는 아이라 옆에서 다 해줘야 할 텐데 가능하겠어? 보아하니 수진이 너는 손도 야무진 것 같지는 않은데. 에이, 엄마. 수진 씨가 얼마나 음식도 잘하고 야무진데. 그리고 요즘 누가 여자가 밥하고 살림해. 수진 씨도 일 다니고 있는데 같이 해야지. 나는 결혼하면 다 같이 할 거야. 엄마도 아빠가 옆에서 같이 해줬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예전에는 나한테 장가 가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던 거 엄마 아니야?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여자 손이 좀 더 꼼꼼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예전에는 나나 네 아빠나 시간이 좀 여유로웠지만 이제는 사업도 크고 바빠졌는데 네가 일일이 다 신경을 어떻게 쓰니? 평범한 직장 다니는 수지니까 신경을 써야 되는 거지. 아이고, 그나저나 우리 아까운 아들 장가 가면 엄마 쓸쓸해서 어떻게 하나? 엄마랑 울고불고 하면서 마음 나누고 했던 아까운 아들인데. 아유, 엄마, 왜 그래? 수진 씨도 있는데. 엄마는 아빠 있잖아. 자꾸 그렇게 하면 분위기 이상해져. 갑자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언제는 나보고 일찍 장가 가서 얼른 손주 안겨달라고 하더니만. 그때랑 지금이랑 같니? 우리 아들은 원래 이런 아들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얼마나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아들인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됐는지 모르겠네. 환경이 그래서 중요한가 봐. 예비 시모는 은근히 저에 대한 그리고 결혼에 대한 탐탁지 않은 마음을 내비쳤어요. 그럴 때마다 예비 신랑도 나름 중간에서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틈만 나면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는 예비 시모를 막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모만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상견례 바로 전 찝찝한 사건이 하나 생기고 말았죠. 우연히 예비 시부모, 예비 신랑이랑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시부의 지인이 갑자기 합석을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예비 시부가 저희 부모님은 직장에 다니시다가 은퇴하셨다고 설명하는 걸 듣게 되었어요. 전 너무나 황당해 예비 신랑에게 따져 물었죠. 아, 사실 우리 엄마 아빠가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시다고 생각하셔. 솔직히 말하면 아빠도 엄마가 우리 결혼 반대하는 거 왜 그러는지 어느 정도 알고는 계셨어. 근데 딱히 중간에서 말리시지는 않은 거긴 해. 내가 그때 아무것도 안 먹고 쓰러져서 두 분이서 허락하신 거지.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 결혼하면 우리 집은 나 혼자서만 갈게.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 아니, 나는 아버님은 우리 집에 대해서 어떠한 반대도 없는 줄 알았다고. 근데 애초에 우리 집안이 못마땅했다는 건 어머님이랑 마찬가지셨다는 거잖아.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 게 정말 맞는 건지 모르겠어.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그냥 한 번만 우리 부모님 맞춰드리자. 모르는 척하고선 넘어가기만 하면 되잖아. 나는 수진 씨랑 결혼하고 싶어. 어머님이 어떤 일을 하시던지 나는 전혀 상관없어. 당신도 그런 거 아니야? 다른 건 몰라도 우리들만 서로 아끼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우리 그러기로 했잖아. 이번만 그냥 넘어가줘. 내가 대신 결혼하면 다시는 우리 집안이랑 엮이지 않게 해줄게. 전 예비 신랑을 정말 사랑했지만 점점 이런 상황이 드러나니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주변의 누구에게도 말하긴 어려워 결국 엄마에게 지금 상황을 털어놓게 되었죠. 엄마는 제 얘기를 한참 들으시고는 아무렇지 않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에 말을 해주지 그랬어. 저번에 세창이 인사 왔을 때 한 소리라도 했을걸. 뭐가 이쁘다고 우리 이쁜 사이 그러면서 반겼을까? 어쨌든 그런 거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까. 우리 상견례 어디서 할 거라고 했지? 엄마가 딱 만나기 좋은 장소가 있는데 이번에 상견례 거기서 하자고 하면 어떠니? 갑자기 호텔은 왜? 아빠가 거기서 예전에 일하셨다고 했지? 거기 식당이 괜찮아? 그래. 엄마가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해. 엄마 근데 이렇게 해서 상견례도 하고 결혼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어머니만 반대를 하셨다고 했을 때도 힘들었는데 아버님까지 그러셨다고 하니까 이 결혼을 꼭 해야 하는지 아닌지 그냥 세창씨만 보고서 결혼을 해도 되는지. 너희야 서로 둘만 보면 되는 거고 그쪽 부모님은 내가 보면 되지. 그래도 엄마가 수진이 너보다는 더 살았잖니. 산전수전 다 겪은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볼 줄 아니까 상견례 안 하겠다고 하지 말고 그냥 하자고 해. 일단 거기서 그쪽 부모들 한번 만나보고 어떤지 엄마가 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일 저런 일 다 생기기 마련이야. 기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저는 엄마가 추천을 해줬던 호텔 VIP 룸에서 상견례 장소를 잡게 되었어요. 상견례 장소를 듣고선 웬일로 괜찮은 곳을 잡았냐면서 예비 시모가 칭찬을 해줬다고 신난 예비 신랑이 전해주더라고요. 대망의 상견례 날 호텔 VIP 룸에는 저와 엄마, 예비 신랑과 예비 시부모만 앉아 있었어요. 잔뜩 화려하게 꾸민 예비 시모는 처음부터 저희 엄마 옷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으면서 봤었죠. 처음에 수진이가 여기 잡았다길래 어쩐 일로 이런 괜찮은 곳을 잡았나 했거든요. 뭐 들으셨는진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얘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긴 하네요. 사실 저희 집안이 또 평범한 집안은 아니라 우리 아들 장가 보낼 때도 무조건 제일 좋은 걸로 좋은 사람과 짝을 지어주려고 했었는데 세상이 참 마음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저도 저희 딸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하며 키웠는데 밖에서 상처받지 않게 나름 곱게 키웠다 생각했는데 바깥 상황은 마음 같지 않네요. 어찌되었든 마음에 차시지 않으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 역시 마음에 차 허락한 결혼은 아니고요.
사실 어떤 부모가 제 자식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건 여느 부모나 마찬가지죠. 그럼 저희 세창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데 허락을 하셨단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이보세요. 객관적으로 누가 따져봐도 어느 쪽이 기울이는지 떡하니 보이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솔직히 홀어머니의 맏딸, 거기다가 어린 동생까지 딸려가지고 우리 아들이 책임져야 할지도 모르는데 이 자리에서 고맙다 감사하다 해도 모자란 거 아닌가요? 역시나 여길 와보길 참 잘했네요. 그래도 이렇게 한 번은 만나봐야 어떤 분이신지 알 것 같아서 자리 만들라고 제가 했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 대해 탐탁치 않아하는 집안에 저희 딸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둘이 좋다는데. 어머머,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쪽 수준에 이런 데서 숟가락 떠받겠어? 어디 할 말이 없어서 딸을 보내고 자시고 해? 이런 자리에서 알량한 자존심 내세울 게 아니라 부족한 저희 집안 받아줘서 고맙다고 큰절이라도 올려야 하는 거예요. 예비 시모의 말을 끝으로 들어온 사람은 호텔 총지배인이었어요. 그런데 호텔 총지배인은 갑자기 엄마를 향해 90도 고개를 숙였죠. 그러고는 저희 엄마를 향해서 대표님이라고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예비 시모는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고 엄마는 놀란 예비 시부모에게 자신이 여기 주주라며 소개를 하고선 제 손을 이끌고 VIP실을 나오셨어요. 저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환경 미화원인 줄만 알았던 엄마가 호텔 주주라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엄마가 들려준 얘기는 더욱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호텔이 처음 개업하던 시기부터 아빠는 초창기 직원이셨고 10년 넘게 근무를 하시다가 경영난이 찾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빠는 퇴직금이며 모아둔 돈과 이것저것 모두 합쳐 경영난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셨대요. 그 덕분에 호텔은 경영난을 극복하게 되었고 크게 성장을 하게 되었다더라고요. 부모님이 투자한 금액은 주식으로 나중에 받게 되었는데 거의 절반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러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가 그걸 받으시게 되었고 아빠가 돌아가시며 남기신 유산으로 지분을 다시 사서 대주주가 되셨던 거죠. 그렇지만 엄마는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사실을 저희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혹시라도 이걸로 저희가 엇나가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셔서 그때까지 숨기고 계셨던 거였죠. 10년을 넘게 대주주라는 사실을 숨기고 환경 미화 일을 하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서는 예비시댁 태도는 싹 바뀌었어요. 여긴 어쩐 일이시죠? 그때 상견례 이후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찾아오실 줄이야 생각도 못했네요. 뭐 아직 더 하실 말씀이 남으신 건가요? 저희 쪽에서는 이미 의사를 충분히 보내드렸고 더 드릴 말도 없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제가 그때는 몰라 뵙고 실례를 범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사돈께서 환경 미화 일을 하신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게 아니라 홀어머니에 어렵게 사시게 되면 저희 아들도 신경이 쓰일 테니까 그런 거에 반대를 했던 겁니다. 사돈께서도 자식이 있으시니 부모 마음이 다 같다는 거 아시죠? 저희도 그런 마음에서 반대를 했던 거지. 상견례까지 했으면 거의 결혼한 거나 다름없죠. 누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 상견례까지 하면 거의 결혼을 한 거라고.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이네요. 그 자리에서까지 저희를 그렇게 비우셨으면서 더 이상
결혼을 시킬 생각이 없으셨단 얘기일 것 같은데, 뭐 저희 딸이라도 어떻게든 그쪽 아드님과 결혼하겠다고 고집 부리면 모를까. 이제는 저희 딸도 결혼하기 싫답니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지 마시죠. 어머, 너무 서운하셨죠? 제가 말을 자주 실수하는 바람에 전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서운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은데 제 사과 좀 받아주세요.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자식을 위해서 그런 거니 너무 삐뚤게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뻔뻔하게 말하는 예비 시모를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전 예비 신랑에게 파혼을 선언했고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전했어요. 생각을 해보면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안 했던 예비 신랑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느껴졌죠. 또다시 예비 신랑은 식음을 전폐하고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이번만큼은 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비 시모는 다급한 마음이 들었는지 집으로 찾아와 사과를 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아들이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하루 종일 누워있다 응급실만 몇 번이나 갔는지 모르겠어요. 애가 세상을 등지겠다고만 하고 살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저희 아들 한 번만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어요? 수진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아들이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니? 이미 한 번의 기회는 준 걸로 압니다. 그쪽 아드님 응급실 처음 갔을 때 저희 딸은 한 번의 기회를 준 거죠. 그렇지만 그 뒤에 기회를 차버린 건 그쪽 아닌가요? 아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사람을 상처 주고 비난했으니 그 책임은 그쪽이 져야 맞는 거죠.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끝난 사이고 저희한테 부탁하지 마시고 그렇게 잘나신 분들께서 알아서 달래보시죠. 아이고, 왜 이렇게 매정하시나요? 저희 아들 이러다가 정말 잘못돼요. 한 번만 수진이랑 한 번만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수진이한테도 상처 안 주고 저희는 그냥 뒤로 빠져 있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와 엄마는 굳게 마음을 먹으며 거절했고 전 예비 신랑에게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거라며 예비 시모가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죠. 그 뒤로 예비 시모는 다시는 저희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소문으로는 예비 신랑은 먼 지역으로 홀로 이사를 가 부모와 연락도 안 하고 산다더라고요. 거기다가 알고 봤더니 예비 시댁은 엄마가 주주인 그 호텔 물품을 납입하는 거래처였는데 그 난리 이후에 호텔 물품 납입이 끊기면서 점점 회사가 망해 폐업을 했다고 해요. 봉사활동도 자주 간다며 동네방네 소문이 났던 것도 사실이 아니었고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선 봉사활동을 가는 척 그동안 좋은 집안인 척 연기를 해왔던 거였어요. 그렇게 아끼던 외동아들에게 버림받고 그 부모는 사업도 망해 어렵게 살고 있다더라고요. 직업을 무시했던 그 말로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엄마는 사실 그래도 결혼을 시켰어야 했나 지금도 저에게 미안해 하세요. 그렇지만 저에겐 예비 신랑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랑으로 키워주신 엄마에 대한 사랑도 컸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엄마에게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저희 엄마 정말 잘하셨죠? 엄마가 걱정하지 않도록 응원의 글 많이 남겨주세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앞으로 행복하게 잘 지낼게요. 안녕하세요.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중년 여성이에요. 제 인생은 남들과 비교될 정도로 정말 탄탄대로였어요.
그 흔한 학비 한번 걱정해보질 않았고 어려서부터 공부도 곧잘했기에 괜찮은 학창 시절을 보내곤 했죠. 그리고 4년간 회사 생활을 마치고 전 어려서 꿈인 사업을 시작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틈틈이 모은 돈과 일하면서 번 돈을 쏟아부었고 감사하게도 집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도 하였답니다. 물론 부모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많지 않은 나이에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수월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하는 사업은 육아용품 브랜드였고 회사에서 마음이 맞는 몇 명과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다들 사업에 감각이 있던 터라 저희는 시작과 동시에 그래도 규모를 커질 수 있게 하였고 그때부터 직원들을 채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직원과 특별한 사이가 되었고 절 언니처럼 잘 따르기도 하였답니다. 대표님, 제가 저희 오빠 소개해 드릴게요. 대기업 다니고 진짜 저희 엄마 막 시집살이 시키시고 이런 분 아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여자들한테 인기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오빠 한 번만 만나보세요. 뭐 마음에 안 드시면 만나보다 가차없이 거절하셔도 돼요. 진짜 제가 저희 오빠 누구한테도 소개해 준 적 없는데 대표님이기 때문에 시켜드리는 거예요. 에이, 아니에요. 전 아직 남자 만날 준비도 안 돼 있고 아직은 좀 일에 몰두하고 싶은 생각이 강해서 좋게 봐줘서 고마워요. 원래 능력자들이 일도 사랑도 잡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시너지 효과로 일에 더 집중하게 된다니까요. 만나보세요. 나중에 놓치시면 땅을 치고 후회하실걸요? 제가 진짜 너무 아끼는 친오빠라서 그런 거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와 이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힘든 상태였는데도 같이 일하는 대리는 사랑은 사랑으로 있는 거라며 본인 오빠를 흔쾌히 소개해 주었답니다. 처음엔 저도 이별해서 남자를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하도 권하는 바람에 결국 같이 일하는 대리의 오빠를 소개받게 되었고 운명적인 사랑을 만났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사이는 진전되어 갔어요.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정말 멋있었고 차분했어요.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랄까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진짜 운명인 것 같아. 내 동생이 자기 회사에서 일 안 했으면 만나지도 못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기하다. 모든 게 잘 맞는데 어떻게 이제야 만나게 된 걸까? 이대리한테 너무 고맙고 또 고맙네. 소희가 나한테 도움을 줄 때가 있다니 살다가 놀랄 일이다. 우리 부모님도 자기 엄청 보고 싶어 하시고 그래. 에이,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나서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아직 부모님까지 뵐 준비는 안 됐는데 이르기도 하고 말이야. 만난 기간이 뭐가 중요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맞으면 되지. 결혼의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모든 게 잘 맞는 저희는 예쁘게 사랑을 키워나갔고 남편이 하루빨리 안정된 삶을 원했기 때문에 결혼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약속하자 같이 일하는 대리 즉 신우이는 예전에 봤던 모습과는 다른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절대 남편을 소개받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보이는 남편의 모습은 저에게 저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모습을 그대로 방치하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어요. 여기 우리 새언니 회사인 거 알죠? 저희 오빠랑 새언니랑 곧 결혼할 사이니까 다들 좀 일들 잘해주시고 나태한 모습 보이면 제가 가족으로서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새언니랑 제 사이가 돈독하다 보니 이런 건 신경 써야죠. 어머, 근데 미연 씨 웃긴다.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대리직급이 어디 차장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사적으로 그렇게 엮였어도 공과사는 구분 좀 해줘. 대표님이 하시면 기분 나빠하시겠다. 조언 잘 새겨 들어. 뭐라고요? 사장님, 제가 직급만 대리지. 저 솔직히 이제 저희 새언니 오른팔 된 거예요. 좀 뭘 알고나 짓거리세요. 뭐야? 너 지금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니? 대표님한테 이 모든 사건을 고하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짓거린다는 표현을 써? 이거 아주 안 되겠네. 대리 나부랭이가 차장 무서운 줄 모르고 나대? 아니요, 다 보고 있네요. 이 대리, 잠깐 내 방으로 와요. 그리고 김 차장님은 하던 일 마저 하세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죠. 대표님,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모든 직원들도 다 불만을 갖고 있고, 이건 대표님 선에서 알아서 해결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직원끼리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신우이가 본인보다 한참 높은 직급의 직원에게 훈계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고, 솔직히 대표 자격이 없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면서 얼굴이 새빨개져 창피한 저였어요. 그리고 곧장 처음으로 신우이를 따로 불러 크게 혼을 내었는데 신우이는 그때만 또 아닌 척하며 발뺌을 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설마 김 차장님 말을 믿으시는 건 아니죠? 전 언니 옆에서 언니를 도와 이 회사를 잘 꾸리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언니라고 하지 마세요. 여긴 회사죠. 그리고 오빠랑 제 사이는 결혼은 약속했지만 여긴 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리가 그렇게 사적인 모습을 보이면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엄연히 직급이 있는데 상급자 말 잘 따르고 행동하세요. 언니, 아니 대표님, 진짜 제 마음을 몰라주시네요. 직급이 그렇게 중요하면 저 이사 자리 하나 달아주면 되잖아요. 절 얼마나 따돌리는데요? 대표님 가족 될 거라고 은근히 제 앞에서 말 조심하고 멀리하고 차라리 직급이라도 있으면 이겨낼 것 같은데 같은 사원들끼리 얼마나 무시가 심한 줄 아세요? 대표님은 이제 제 가족이 될 건데 너무하세요. 일을 잘해야 달아주죠. 이 대리가 김 차장님한테 사과드려야 저도 이 대리한테 확인서 안 받을 거니까 잘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너무하다뇨? 제가 진짜 그냥 대표였어도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공과사는 꼭 구분하시고 행동하세요. 신우이는 섭섭해했지만 무조건 공과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고 남편은 오히려 여동생을 욕하며 본인이 미안하다고 했답니다. 역시 예비 남편이랑 결혼을 준비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을 잘 얻은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초대로 밥을 먹으러 간 날 시어머니는 넌지시 저에게 그날 일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이미 지난 일이기도 해서 잊었는데 계속 그러시니 당황스러웠답니다. 아유, 우리 딸이 워낙 애사심이 강하잖아. 지혜니가 이해해라. 근데 그날 좀 우리 딸한테 뭐라고 많이 했다며? 그래도 가족이 될 건데, 아유, 우리 며느리가 참어. 애가 어려서 뭘 몰라서 그래. 그냥 열정이 과했다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아, 뭐 그렇죠. 근데 지난 일이기도 하고 전 다 잊었어요. 이들이가, 아니 소희 씨가 앞으로는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리고 이런 얘긴 내가 하기 좀 그렇다만 그래도 신우인데 자리 하나 주면 어떨까 싶기도 해. 사실 이게 다 기강이 안 잡혀서 일어난 일이거든. 막상 가족이 되면 더 눈의 가시가 될 텐데
이 김에 자리 하나 줘야 하지 않겠어? 네? 아, 아니요. 전 그런 부탁은 안 받아요. 아무리 어머님이시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소희 씨가 잘하면 어련히 진급도 시켜줄 거고 회사 내 입지도 정해질 거예요. 어머님 마음은 알겠다만 제가 소희 씨 성장할 수 있게 옆에서 잘 도울게요. 시어머니는 애써 웃어 보이셨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미 기분이 조금 상해 보이셨지만 제 생각은 변함없기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신우이의 회사 내 갑질 행포는 점점 더 심해져만 갔고 그것이 필두가 되어 회사에서도 내분이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직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은 신우이의 오빠와 제가 결혼 약속을 하고 난 다음부터 횡포가 심해졌다고 했어요. 특히나 계약직 사원들에게 더욱더 갑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직원들을 불쾌하게 한 거죠. 너 일 그렇게 하면 잘려. 내가 누군 줄 아니? 난 여기 대표 신우이야. 그 말은 뭐겠어? 바로 내가 이 회사의 주축이라는 거지. 근데 내 앞에서 이렇게 말도 많고 근무도 태만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장 확인서 써와. 너 같은 건 정규직이 될 자격이 없어요. 학벌도 개그지 같은 데 나와가지고 인턴으로 입사시켜줬더니만 이렇게 나태하네? 정신 상태란. 소희 씨, 그만해요. 솔직히 인턴이 소희 씨 커피 심부름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 안 했다고 지금 이러는 건 좀. 뭐예요? 아니, 오너 가족 심부름도 하기 싫으면 회사 왜 다닌대요? 원래 아랫사람은 기어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뭐라고요? 아니, 대표님이 이런 걸 다 눈 감고 허락하나요? 참나. 무슨 사람이 저렇게 180도 변할 수가 있어?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어찌해야 하나 싶었고, 화를 내도 소용이 없으니 이번엔 신우이를 불러서 간곡히 부탁을 해보자 싶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이기도 하고 무작정 직원들의 말만 듣고 신우이에게 화를 내는 것도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희 씨, 제가 정말 애정하는 회사이고 마음 맞는 직원들끼리 꾸려온 회사예요. 그 직원들이 제 주축이고 솔직히 그분들 없으면 제 회사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소희 씨가 예전처럼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언니랑 저랑 가족이 될 거잖아요. 그럼 완전 남보다 저를 믿으셔야지. 왜 이렇게 남을 믿어요? 전 솔직히 제 오빠랑 언니랑 만난다고 하면 제가 언니의, 아니, 대표님의 가장 최측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언니는 저한테 곁도 안 주고 직원들 말만 듣잖아요. 솔직히 오너 신우이가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을 수가 있냐고요. 그럼 다 작정하고 저를 오빠 소개해 준 건가요? 이유야 어찌됐건 불순하게만 들리네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뭐가 그렇게 언니는 하나하나 꼰대같이 그러나요? 저 야망도 크고 언니 옆에서 진짜 회사 잘 꾸려나갈 수 있거든요. 그 야망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 알아서 다 척척일 텐데 그건 야망이 아니라 소희 씨의 욕심 같네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 더 이상 말하는 게 무술모 같고 더 이상 직원들이랑 불만을 만들 시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소희 씨를 내보내는 수밖에. 제가 순순히 물러날 것 같아요? 언니를 내 가족이라 여기면서 정말 옆에서 잘 돕고 싶었는데 실망이에요. 저도 할 말 없네요.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한 신우이의 태도에 전 그때 마음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어차피 갱생의 여지는 없어 보였거든요. 그럼에도 저희 결혼은 별개이기에 저희는 결혼을 준비해 나갔어요.
그거 하나 빼면 정말 문제되지 않는 결혼 준비였답니다. 남편도 너무 자상했고 시어머니 또한 저에게 별다른 요구사항이 많지가 않으셨거든요. 시누이 하나쯤은 문제되지 않을 줄 알았고 그래도 시누이가 제 남편을 만나게 해준 장본인이니 결혼 준비를 하면서 선물은 하나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소희 씨, 그래도 오빠랑 저랑 연결시켜준 게 소희 씨인데 제가 큰 선물 하나 해드릴게요. 뭐 가지고 싶으세요? 아, 됐어요. 전 새언니를 정말 친언니처럼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 오빠를 소개해준 건데 언니는 절 그냥 모든 직원들이랑 동등하게 대하는 거 보니 그다지 가족으로 생각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뭐 사줄 필요도 없고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세요 그럼. 아가씨가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저도 구태여 선물해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오빠를 만나서 행복한 건 사실이지만 아가씨가 그렇게 감정적이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소개받지 않았을 거예요. 저 역시 시누이의 말에 동의를 했고 시누이는 제가 알겠다고 하자 이게 아닌데 라는 표정을 지으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저 역시 성격이 보통은 아니었던지라 노란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였고 남편에게도 정확히 제 이야기를 전달했어요. 남편 또한 동생이 이상하다며 저의 편을 들어주었고 이 사실을 안 시어머니는 많이도 섭섭해 했답니다. 그래도 너랑 용철이 만나게 해준 장본인이 소희인데 어떻게 그렇게 딱 자르니 너는? 아무리 사람들이 며느리 복이 많다고 한들 너 이런 속내 알면 누가 좋아하겠어? 진짜 너무한다 너. 내가 그때도 참았는데 자리 하나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어머님, 저 생각 변하지 않아요. 결혼하기 전부터 이렇게 가족이랍시고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 불편합니다. 그리고 공가사는 지키는 게 맞는 거죠. 남들은 힘들게 올라가는 자리를 가족이랍시고 무분별하게 나눠주고 싶지 않아요. 소희 씨가 능력을 보여주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만약 이것 때문에 제가 싫으셔서 결혼을 반대하신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결혼 때문에 제 소신까지 굽혀가며 아가씨에게 끌려다니고 싶진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래, 잘난 며느리 얻으려고 하니 벌써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는구나. 우리를 무시하니까 네가 이러는 거지. 그러지 않고서야. 아, 엄마, 그만 좀 해. 예전부터 그저 소희. 제가 무슨 어린애요? 부탁할 걸 부탁해야지. 막말로 학벌이 좋아. 아니면 사회생활을 잘해서 사람들이 신임을 해? 아니면 일을 잘해서 진급을 잘해? 그게 아닌데 왜 자꾸 강요를 하는 거냐고. 거봐 엄마. 오빠도 한패라니까. 내가 능력 있는 새언니 소개해줬더니 우리가 이제 우스워진 거야. 안 그래? 말해 뭐하니.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게 그 말이 딱 맞아. 네 오빠가 엄마한테 어쩜 이래. 아유, 눈물 난다 정말. 제가 여기서 그럼 결혼을 그만두는 게 맞을까요? 어머님도 그렇고 아가씨도 벌써부터 이러시면 제가 어쩔까요? 너 결혼으로 압박하니? 집에 돈 좀 있고 너 좀 잘났다고 우리 개무시해도 되는 거야 뭐야? 어이가 없다. 뭐 이런 기집애가 다 있어? 결국 결혼 전 크게 대판 싸운 후 이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리고 수일의 시간이 지났고 예비신랑의 계속되는 설득에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보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시누이는 정말 화가 많이 났는지 회사를 그만두는 지경에 이르렀고 붙잡지도 않았어요.
차라리 이렇게 엮이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 싶었거든요. 애초에 절 본인 오빠에게 소개해준 것도 이런 일들을 다 생각해놓고 소개해준 것이라고 하니 마음이 좀 찝찝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도 얼굴을 붉혔지만 자연스레 시누이가 회사를 그만둠에 따라 다시금 평화가 찾아오기도 하였답니다. 하지만 한번 깨진 앙금은 여전하더라고요. 언닌 좋겠어요? 언니한테 꼼짝 못하는 오빠가 있으니 괜히 오빠를 소개해줘가지고 내 발등을 내가 찍었지. 뭐 사람 언제까지 잘 되겠어요? 보면 어려서부터 늘 곱게만 자라온 것 같은데 두고 보라고요. 그 눈에 눈물 나는 일 있지. 악담을 하시네요, 아가씨. 전 아가씨랑 정말 좋게 지내고 싶어요. 저도 너무 칼같이 거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아가씨가 능력을 보여주셨다면 가족이었어도 진작에 진급시켜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섭섭해하지 마세요. 이제 와서요? 됐고, 저 역시 언니같이 고리타분한 사람이랑은 엮일 마음 추워도 없어요. 언니랑 오빠만 잘 살아요. 찝찝한 당부의 말이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앙금은 풀릴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좋은 결혼을 앞두고 저에게 위기가 많이 찾아왔지만 정말 우여곡절 끝에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이 남자 하나만을 바라보고 행복하겠노라 라고 다짐을 하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죠. 그곳에선 참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일이 있었고 급하게 귀국을 하여 집으로 가보니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보이고 있었어요. 허니문 갔다 신혼집으로 돌아왔더니 대문이 통째로 교체가 되어 있었고 그 모습에 어이가 없어 하는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한 소리 하더라고요. 못 들었니? 그 집 시누스라고 했는데 어차피 너 네 시누이 옷 한 벌 안 해줬잖아. 해주지 말라고 했다고 아무것도 안 해줘?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너 같은 건 정신개조가 필요해. 용철이랑 오늘부터 내 집에서 살거라. 내가 개조시켜 줄게. 우리 소희 네 옆에서 오른팔 역할하며 네 회사 키우려고 노력했지만 너같이 욕심 많은 새언니 만나서 결국 사업체 하나 냈다. 그래요? 사실 어머님이 상처받을까봐 어떻게 말해야 하나 했는데 신우 경찰한테 끌려가는데요? 딸 개조나 시키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소희가 어딜 끌려가? 너 막말 잡고 그렇게 내뱉을래? 지금 같이 살자고 했다고 이러는 거야?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딸 정신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지, 내가 진짜 어쩌면 좋은지. 그리고 전 곧바로 시모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전송하자 시어머니 반응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사실은 저에게 앙심을 품은 시누이가 회사를 그만두기 직전 회사의 디자인팀 직원과 짜고 제가 만든 제품을 카피하였고 그것을 미리 공장에 납품하여 본인 브랜드를 론칭했던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고 이 모든 사실은 시누이에게 제품을 넘겨준 직원이 이실직고 다른 직원에게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이 소식을 듣고 전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어찌해야 할까 싶은 마음이 들면서 난간을 헤쳐나가기가 고민스러웠죠. 하지만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결국 여러 생각 끝에 이번만큼은 정말 한번 용서해주자 싶었지만 결혼했다고 저렇게 변해버린 시어머니 태도에 저를 제대로 자극해 버린 거예요. 그럼 걔가 네 거를 그대로 베껴서 했다는 거냐? 아니 뭐 그런 용품들이야 비슷할 수 있지 뭘 그래.
다 거기서 거기지. 그렇죠. 거기서 거기인데, 제가 낸 특허 상품은 지금 특허를 준비 중인 상품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로채서 그걸 내세워 회사를 차렸으니 제가 가만히 있나요? 아, 가만히 있으려고 했죠. 정말 눈 한 번 감고 가족이라는 타이틀로 용서해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벌은 받으라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나 아가씨나 두 분이 그렇게 반성하지 않고 큰 소리 친다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경찰에선 저에게 곧바로 합의 의사를 물어보게 되었어요. 전 그전에 신우이가 반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만나나 보자 싶어 신우이를 만났고, 신우이는 그때도 뻔뻔하게 저에게 고개를 쳐들면서 눈을 부라리더라고요. 반성은커녕이었어요. 끝까지 가족을 상대로 이러시겠다? 언니는 진짜 대단하네요. 뭐가 그렇게 혼자만 고고한 건지 꼭 이래야겠어요? 잘못했다는 말이 먼저 아니에요? 용철 씨 생각해서 정말 100번 참고 낯짝을 보러 왔더니 본인이 잘못한 거 생각도 못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고 있네요. 내가 아니라 정말 남남이었으면 바로 교도소 행위야. 알아? 봐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가족관계는 함부로 신고 못하는 거 알아요? 법적으로 처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우리 가족이라 뭘 모르나 본데 그것도 모르고 신고하고 압박하는 꼬락서니 보소. 오빠가 혼인신고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돼 있을 것 같은데 모르셨나? 전 신우이의 이야기를 듣고 박장대소를 하게 되었어요.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행동한 것 같아 웃음이 나왔거든요. 무식하면 답도 없다더니 신우이의 행동이 정말 무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고 그 행동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참, 무식하면 답도 없다더니 저희 아직 혼인신고 안 돼 있고요. 아가씨 콩밥 거기서 잘 드셔보세요. 영악해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회사에서도 오너 가족이라고 갑질이나 하려고 하고 인생 쉽게 사려나 본데 사람 잘못 골랐어요.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다고요? 아니 언니, 일단 얘기 좀 해요. 오빠가 분명 했다고 했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하려고 했죠. 오빠도 많이 바빴고. 오빠는 절대 선처해주지 말라는데 뭐 잘 됐네요. 아가씨는 벌을 좀 받아야 해요. 나이도 어린 게 벌써부터 쉽게 살려고나 하고 선처 없으니 그리 알고 한번 거기서 잘 지내봐요. 신우이는 유치장에서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달려와 대성통곡을 하며 한 번만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껄끄럽기 그지없었어요. 어떻게 딸 자식 교육을 저렇게밖에 못 시킬까 싶다가도 저런 딸을 가진 어머님도 오죽할까 싶은 것이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전 고민의 기로에 빠지게 되었고 정말 심란한 날들이었어요. 내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솔직히 나도 진짜 수치스럽고 창피하다. 그딴 게 여동생이라니. 그래도 동생이잖아. 어머님도 너무 우시고. 나 솔직히 어머님도 믿고 싫어. 어쨌든 두 얼굴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내가 미안해. 괜히 이런 집에 널 끌어들인 건가 싶기도 한데 그래도 나는 네 편이니 용기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마음 같아선 바로 구속시키고 싶어. 나한테 했던 말투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업신여긴 거 진짜 용서가 안 되거든. 그리고 아직까지 본인 잘못을 모르고 떵떵거리다가 결국엔 이렇게 된 거잖아? 용철 씨 동생이 맞나 싶은 게 진짜 어떻게 둘이 이렇게 달라? 어려서부터
엄마가 오냐오냐 키워서 그래. 지밖에 몰라. 본인도 이번 기회에 느껴야지. 안 그러면 못 고쳐.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신우이도 벌을 받아야 한다며 오히려 저보다도 더 나서서 화를 내주었어요. 그렇게 앞장서서 제 편에 서주니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신우이와 시어머니한테 나던 화도 조금씩 누그러지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결혼 준비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실망을 단 한 번도 시켜준 적이 없었기에 그래도 남편 가족이니 한 번만 참아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오랜 고민 끝에 전 결국 고소를 취하하였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제야 울면서 고맙다고 빌더라고요. 엉엉거리면서 말이에요. 전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제가 원하는 여러 가지 방향성들을 시누이에게 얘기를 해주었고 시누이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첫 번째, 직원들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고 사업자 당장 해지해요. 솔직히 능력도 없는데 일만 버린 거 맞잖아요. 두 번째, 저랑 남편한테도 사과하고 아가씨가 앞으로 절대 안 그러겠다는 행동을 눈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당장 이 일이 지나면 취직하고 성실하게 회사에 다니는 것도 보여줘요. 뭐든 날로 먹으려고 하는 아가씨, 근본부터 바뀌어야 하거든요. 언니, 진짜 미안해요. 내가 괜한 열등감에 어린 나이에 언니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옆에서 뭐라도 되고 싶고 저도 언니처럼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랬어요. 사실 언니랑 저랑 별반 다를 게 없다고도 생각했고요. 근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르더라고요. 언니, 너무 미안해요.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 정말 많이 배우고 성장했어요. 그건 행동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어머님도 사과하세요, 당장. 어떻게 보면 아가씨가 저렇게 된데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 다 잘못했다 내가. 애를 잘못 키워가지고 그래도 이번 기회에 정말 너한테 많이 미안하고 고마워. 너 당장 네 새언니 회사 가서 직원들한테도 사과해. 아주 큰일 날 뻔한 거야. 이 기집애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칸덩이가 커? 엄마 닮았지. 아무튼 언니 미안해요. 고소 치하해주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언니가 대단하다는 걸 또 한 번 느꼈어요. 그렇게 회사 사람들을 설득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에게 실망하는 사람도 덜어 있었지만 그래도 모두 제 뜻을 존중해 주었어요. 그리고 시누이를 데리고 곧장 회사로 가서 직원들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고 직원들은 시누이의 말을 들어주기도 하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굴었던 거, 새언니 믿고 오너 일가라고 그랬던 거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해요. 제 진심 어린 사과가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깨닫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 부탁드릴게요. 그러게, 진작 잘하지 그랬어요. 외부 유출이라니. 대표님이 큰맘 먹고 봐준 거니까 그리 알아요. 업계에 당신 이름 소문나면 당신도 나가리야, 알아? 그딴 무서운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대표님 얼굴 봐서 용서해 주는 거니까 앞으로 똑바로 살아요. 네, 그래야죠. 모든 말들도 겸허히 받아들일게요. 다 제가 잘못한 행동들이니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용서했답니다. 자주 보면 역시나 사이가 틀어질 것 같아 자주 보고 있진 않지만 지금 시누이는 작은 회사 디자인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과오를 반성하는 듯이 저에게 깍듯이 굴고 시어머니 또한 저에게 깍듯이 대해준답니다.
아무래도 본인들의 잘못이 뭔지 톡톡히 깨닫고 반성하는 게 느껴지니 저 역시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언니, 지난날 진짜 미안했어요. 내 노력으로 이룰 생각은 안 하고 그저 호시탐탐 기회만 봐서 날로 먹으려 했었으니. 알면 됐어요. 이제라도 안 그러면 되죠. 그리고 저도 너무 칼같이 굴어서 미안해요. 제 대쪽 같은 모습에 아가씨도 상처받았을 거 알아요. 우리 지난날은 잊고 정말 잘 지내봐요. 이제 가족도 됐으니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요. 잘 지내봐요. 지금 이렇게 지내니 너무 보기 좋다. 여보가 마음 많이 써준 거 알아. 나도 가운데서 더 잘할 거니까 우리 잘 지내자. 너 진짜 세훈이가 마음 잘 써준 줄 알아. 내가 진짜 창피해서. 어쨌든 과거는 과거니까 앞으로 실수하지 말고 잘하라고. 그래, 이 가시나야. 세훈이한테 잘해. 나도 미안하고 너 상처될 걸 알면서 그런 거니까 미안해. 우리 잘 지내보자. 엄마랑 오빠는 무슨? 내가 옛날에 나인 줄 알아? 나 진짜 반성 많이 했다고. 언니, 용서해줘서 진짜 고마워요. 그렇게 우당탕탕 신혼생활에 들어갔고 저희는 벌써 결혼 16년 차가 되었답니다. 가족 간에 작고 소소하게 일어날 다툼도 있었지만 그래도 무탈하게 신혼을 보내고 결혼 생활을 보낸 것 같아요. 지금은 아이를 둘이나 낳았는데 시누이는 그때의 미안함이 아직도 존재하는지 저희 아이들을 끔찍이 생각하더라고요.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게 눈에 보이니 저 역시도 시누이가 달리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도 시누이가 미울 때도 싫을 때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고마운 건 어떤 날에도 저를 사랑해주고 늘 지지해주는 남편을 만나게 해준 점에서 정말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처음엔 당신이랑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그때 일을 겪고 지금까지 와보니 당신을 선택한 건 최고였어. 나도 그래. 소위 미울 때도 많은데 그래도 널 만나게 해준 장본인이잖아. 그래서 미워도 용서가 되는 것 같아. 맞아. 그래도 우리 아가들도 예뻐해주고 고모가 참 옛날에 봤을 때랑 정말 달라졌어. 같은 사람 맞나 싶다니까? 자기도 나이 들고 철드니까 그러는 거지. 지금은 옛날에 자기가 그랬냐면서 엄청 절레절레 하잖아. 다행이지 뭐. 가끔 옛 이야기를 꺼내면 시누이는 본인이 그랬냐며 펄쩍 뛰기도 하는 행동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도 제 인생에서 남편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도 웃으며 이 글을 쓸 수 있겠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은 생 이렇게 식구들끼리 오손도손 행복하게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갈 날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글을 쓰면서 옛날 일에 참 웃음도 나고 그때의 추억에 잠겨버렸네요. 글이 길어진 것 같은데 모두의 앞으로의 앞날 건승하시길 소망할게요. 그럼 글을 줄일게요. 감사합니다.